그거 다 해서 치워버리면 그 돈 아껴서 다른 문제집 사면 되잖아. 더 좋은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은 2개 파트로 나눌 거고 영상도 2개로 올라갈 거야.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은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이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라고 해서 지금부터 얘기하는 내용들 있죠. 정말 미안한데 외워야 돼.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은 어떤 식의 형태로 구성이 되냐면요. 첫 번째, 어떤 수 x를 세제곱한 게 1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세제곱한 게 1일 때 우리는 이 하나의 3차 방정식을 지금부터 풀어볼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 인수분해를 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식은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죠.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x 마이너스 1에다가 x의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을 곱한 식으로 분해가 됩니다. 곱셈 공식 변형이잖아요. 이렇게 변형이 된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요쪽 x-1 쪽을 보시면 여기서는 뭐가 나오죠? 1이라는 실근이 등장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분명히 켤레근으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요. 그럼 이 켤레근을 판별식을 머릿속으로 막 써봤더니 허근이 나오죠. 즉 여기서는 서로 켤레인 허근이 등장하게 된다. 확인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3차 방정식의 그러면 근이 3개인 게 확인이 되죠. 이때 우리는 x의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의 한 허근을 지금부터 오메가라고 쓸 겁니다. 그냥 w로 쓰시면 돼요. 오메가라 할 때 이 오메가라고 부르는 녀석의 성질을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확인됐나요? 즉 말이 좋아 성질을 정리한 거지 결국 이 오메가로 계산할 수 있는 식들을 적어줄 테니 외우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확인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오메가의 성질에 대한 얘기 첫 번째 얘기부터 가보죠.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건 이 오메가라는 근은 이 식의 근이죠. 그러니까 오메가를 세제곱하면 얼마가 되죠? 1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메가는 여기 보이는 요 식의 허근이죠. 근데 이 허근에는 분명히 켤레인수가 분명히 등장하겠죠? 그러니까 켤레인수 오메가 바라고 쓰게 될 겁니다. 그걸 세제곱하면 마찬가지로 얼마예요?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성질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방법으로 이 오메가라는 녀석은 이 식의 근이긴 하지만 좀 더 구체화시킨다라면 요 2차식의 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을 한 게 얼마다? 0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오메가 바를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을 한 것도 얼마다? 0이 되겠죠.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국에는 여기 보이는 이 식의 허근이 오메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대입해서 찾아내는 두 가지 성질 말고 세 번째, 이 식의 근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란 얘기잖아. 근각에서 관계 가보자고요. 그러면 오메가에다 플러스 오메가 바를 하면 뭐가 되죠? 정답. 다시 오메가에다 곱하기 오메가 바를 하면 뭐가 되죠? 정답. 이렇게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어려운 내용이에요. 위에 있던 대입해서 만들어낸 식과 밑에 있던 근각에서 관계에 나와 있는 식과 두 가지 식을 지금부터 변형할 겁니다. 어떻게 변형할 거냐? 잘 봐.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이항할 거야. 오메가 바를 이항해 볼 거야. 그러면 오메가 플러스 1이 마이너스 오메가 바지. 위에 있던 식에서 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지. 요거 이항하면. 써줄까? 오메가 바가 오메가 제곱이에요. 이렇게 써줄게 그러면. 요거만 이항해봐.
그럼 마이너스에 오메가 플러스 1이 되지? 자, 여기서는 요거 이항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에 오메가 요거 말고 요거 이항할 거야, 요거. 그럼 마이너스에 오메가 플러스 1 되지? 그러면 우변에 있는 애가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바지. 둘이 같겠지? 그래서 네 번째 성질입니다. 오메가를 제곱한 건 지금부터 오메가에 바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같은 논리로 오메가 바를 제곱한 건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오메가 바를 제곱한 거요. 응. 오메가 바를 제곱한 거. 응. 오메가. 그렇지. 똑같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이렇게 네 가지 성질이 등장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섯 번째. 우리는 지금부터 오메가라고 부르는 애. 말이 좋아 오메가지 실제로 얼마인지 우리 알 수 있거든? 계산이요? 그렇지. 그네공식 쓰면 되잖아. 써보자. 그럼 2분의 1 풀마 루트 3 i지? 야, 이거 우리 어디서 보던 거냐? 난 패턴이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래, 주기에서 우리 선생님이 이거 네 직접 찾아보라고 했던 거잖아. 복소수 주기에서. 이거 주기 얼마짜리였지? 이거 3하고 6. 아, 이게 3 또는 6이야? 그냥 주기 3이잖아. 3짜리였잖아. 이게 두 종류였잖아. 2분의 1 풀마 루트 3i랑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i 두 종류였잖아. 그랬어. 그래서 마이너스 1 붙은 건 주기가 3짜리. 였단 말이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얘가 주기가 3인 이유가 그때 내가 증명하려다가 뭐예요 선생님? 했던 게 여기 나오는 거야. 네. 세제곱이면 1이니까 원래 자기자리로 들었는데 3. 나왔다. 그래서. 그렇지. 네. 그때 막 식변형하면서 막 난리 쳤었잖아. 이거 만들어 놓고 양변에다 막 이거 곱했다가 이거 되니까 1이야 막 이런 얘기도 했었단 말이지. 기억 안 나지? 기억나? 2분의 그래서 플러스 1. 뭐 얘가 1일 때? 1이 마이너스 1이 그러니까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6이 뭐야? 왜? 아이 6죽인 거 생각도 하지 말고 일단 이것만 보라고 앞서가지 말랬지 내가. 그거 기억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 좋아. 그럼 다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주기에 대한 얘기도 연결이 되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결국에는 오메가라는 녀석을 주기에서 우리가 처음 봤었던 거란 말이지. 주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는 이 오메가 제곱을 오메가 바로 쓰는 거, 혹은 오메가 바를 제곱을 오메가로 쓰는 거, 혹은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결국 차수를 떨구는 주기 찾기의 용도 말고도 식변형 하는데도 써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다 주기를 찾아서 1 만드는 게 아니라 오메가 제곱이 앞으로 보이면 오메가 바로 바꾼다거나, 혹은 오메가의 4제곱이 나오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인 거 알잖아. 그러니까 오메가 4제곱은 그냥 오메가구나. 오메가. 네. 그런 식으로. 즉 식의 차수를 떨궈서 식을 간단하게 만드는, 식을 정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들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반드시 외워놔야 된다 그랬지? 외워야 된다 그랬잖아. 왜 외워야 되는 거야? 식을 변형할 때 써먹을 거니까. 그냥 외워야 돼요. 오.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만 외우면은 너무 아쉽더라.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어떤 수 x를 세제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될 때, 이때도 한번 따라가 보자는 거죠. 네. 그럼 이때는 x 플러스 1에다가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곱한 게 0이 돼버리죠. 이때 마찬가지로 여기 식 하나 보이지? 이 식에서 우리는 어떤 수 x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의 허근이 등장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허근을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냐? 똑같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오메가였고 여기서도 오메가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분명히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줄 거라는 얘기야. 누굴 가지고 주느냐? 얘를 가지고 줍니다.
얘를 가지고요. 네. 즉 어떤 수를 세제곱한 결과가 얼마냐 이걸 가지고 1번 오메가냐 2번 오메가냐로 우리는 일단 선판단을 내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됩니까? 그럼 일단 마찬가지로 여기도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성질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오메가를 세제곱을 할 수 있겠죠? 이번엔 얼마가 되죠? 그렇죠. 혹은 오메가 바를 세제곱하면요? 그렇죠. 자, 다시 두 번째. 이 오메가라는 근은 마찬가지로 이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죠? 그러니까 오메가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을 한 게 0이 되겠죠? 그리고 오메가 바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오메가 바를 하고 플러스 1을 해도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근각에서 관계 가볼까요? 오메가에다가 오메가 바를 더한 게 이번엔 얼마입니까? 1이죠. 다시 오메가에다가 오메가 바를 곱한 게 얼마죠? 1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식변형 한번 해봅시다. 오메가를 제곱할 겁니다. 이번엔 뭐가 나올까요? 천천히. 마이너스 5. 정답. 마이너스 오메가. 그렇죠. 다시 오메가 바를 그럼 제곱하면 뭐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5. 그렇죠. 이렇게 바뀌면서 등장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확인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메가 값을 직접 계산해 본다면 오메가는 2분의 1 풀마 루트 3i 둘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겠죠.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기 찾기에서 보던 애죠? 요거 주기가 이제 얼마인지 우리는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얼마죠? 그렇죠. 6주기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네 번째 성질을 따로 적어 놓긴 했거든요. 요거. 사실 요 네 번째는 교재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보고 직접 찾으라고 시키는 내용이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될 때 요 세 가지 성질을 외우라고 많이 시켜요. 요 세 가지. 그리고 실제로 이 다섯 번째 적어준 내용 있죠? 얘도 고차 방정식에서 전혀 언급을 안 해요. 근데 일부러 적어놓고 지금 같이 외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얘가 직접적으로 문제 언급만 안 될 뿐이지 간혹가다 등장합니다. 뭐 x가 이거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뭐 그랬을 때 뭐 x는 뭐 이거 k가 이거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러면 k는 어떤 방정식의 한 근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거든요. 형태를 알고 있으면 도움은 될 거라는 얘기예요. 확인돼요? 그리고 얘는 가장 대표적인 식의 변형이야. 4번은 앞으로 현이가 문제 풀이할 때 가장 많이 써먹게 되는 형태거든요. 굳이 외우지 않아도 좋아요. 왜냐면 얘네들만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든 변형을 해서 얘네들 만들어낼 수 있거든. 세 번째까지 외워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것까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요 내용들을 같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헷갈리지 않게 정리하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아마 책에 나와 있을 거예요. 정서책에 있는 거 한번 좀 찾아볼까요? 얘가 어디에 있는지 내용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거기다 좀 체크를 좀 하고 갑시다. 없네요. 문제로만 있고요. 자, 정석연구 183쪽 한번 볼까요? 183쪽을 보면은 여기에 지금 요건 나와 있다. 정석연구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선생님이 지금 적어놓은 내용들이고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정석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딱 뭐야? 이 1, 2, 3번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죠? 요거. 특히나 x세제곱이 1일 때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 달라지는 거, 여기 조금 달라지는 거, 한만 달라지는 거. 이 정도를 좀 따로 체크를 해주면 좋겠죠.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따로 좀 노트에다 정리를 하든 해서 따로 좀 보관을 좀 해주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문제에다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느냐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기본 문제 12-5번의 첫 번째 문제예요. 이게 가장 대표 문제야. 자, 첫 번째 거 보면은 1 마이너스 오메가를 제곱하고 플러스 오메가를 4제곱하고 다시 마이너스 오메가를 6제곱하고 등등등 해서 플러스 오메가를 100제곱한 것까지 계산을 하라고 시켰죠? 하나씩 계산해 보는 거야. 자, 어떻게 갈 거냐?
일단 여기 1 있지. 냅둬 보자고요. 오메가 제곱 냅둬 보자고요. 근데 여기는 오메가 4제곱 보이죠? 보이죠? 얘는 오메가 그렇죠. 플러스 오메가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오메가 6제곱은요? 1이죠? 저거요. 네, 오메가 6제곱. 아, 6, 마이너스. 세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 되는 거예요. 아이씨, 내가 오메가의 6제곱이라 그랬지 마이너스 오메가의 6제곱이라고 한 적은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 1이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1로 쓰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나오게 될 건 플러스 오메가 8제곱이거든요. 플러스 오메가의 8제곱이요. 어.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그렇죠. 오메가의 제곱.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오메가의 10제곱입니다. 마이너스 오메가의 10제곱이요. 그거는 마이너스 오메가.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것끼리 어때요? 소거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오메가의 10제곱까지 썼지? 2, 4, 6, 80. 즉 0, 2, 4, 6, 80이 모이면 소거라는 얘기네요. 0. 오메가의 0제곱. 아, 네. 2, 4, 6, 80. 즉 항이 몇 개 모이면? 0, 2, 4, 6, 80. 6개가 모이면 0. 그러면 지금 100제곱까지 있지? 항이 총 몇 개? 항이요? 아, 잠시만요. 51? 51개. 51개. 0부터 출발이니까. 그럼 51개를 6으로 나누면 6, 8에 48. 나머지가 3. 그러니까 이런 묶음이 8개 나올 거고 앞에서부터 3개만 건지면 됩니다가 되겠지? 그럼 앞에서부터 3개는 여기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러면 이제 봐. 1 마이너스 오메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쓰자.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에 플러스 오메가의 플러스 1 이렇게 쓰게 되겠지? 이제 잘 봐. 여기 보이는 오메가의 제곱 바꿀 수 있죠. 네. 얼마예요? 오메가의 제곱을 바꾸면 오메가 그 바. 오메가 바. 얘가 그럼 오메가 바가 되겠네요. 맞니? 잠시만요. 저기 써 있는 거대로 오메가 제곱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오메가 바요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게 뭐가 더 고민이 필요한 거냐 도대체? 저거 뒤에 거. 아, 그 다음 계산해서? 근데 오메가랑 마이너스 오메가 바는 없잖아. 근각에서 근각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 두 근의 차니까. 뒤에 거를 바꿀 수 있나요? 아니, 그럼 뒤에 걸 바꾸지 말고 얘를 이렇게 바꿔. 오메가 제곱이 여기서도 바꿀 수 있잖아. 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에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2 오메가 플러스 2 이렇게 돼버리겠지. 이렇게 정답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춰서 변형하는 거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확인됩니까? 그럼 결국에 이거 이렇게 변형해 놓고 나서 보니까 결국 무슨 문제니? 여기까지 하는 건 줄기찾기 문제랑 똑같지. 근데 이제 마지막에 요거 계산할 때 외워놨던 걸 한 번 더 써먹겠구나. 이런 식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확인됩니까? 자, 그럼 밑에 있는 두 번째 문제는 분수네. 그죠? 유리수 형태로 등장했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요? 응. 바꾸? 예? 오메가 분수잖아요. 딸을 곱해서 지금 두 번째 문제가 오메가 분의 1 플러스 오메가 바를 제곱한 것 분의 1 플러스 오메가의 세제곱인가? 그렇지. 오메가의 세제곱 분의 1 플러스 등등등 해서 마지막에 얼마야? 오메가 9. 오메가의 9제곱이야? 여기까지 더하래. 이걸 실수하겠다고? 해도 돼. 이거 그냥 하면 안 돼요? 어떻게? 9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해도 돼요. 아, 직접 계산해서 설마 이걸 만들어서 이걸 여기다 대입하겠다고? 그러면 정리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보면 어떻게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이쪽에 제곱이니까 그냥 오메가고 야, 일단 단순하게 생각해봐.
분모의 허수가 보이잖아? 그럼 일단 무조건 뭐 해야 되겠니? 실수화 해야지. 해야 돼요? 당연히 실수화를 해야 계산이 편해지겠지. 분모의 이 상태로 남겨놓은 분모를 통분시킬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일단 실수화부터. 그럼 여기는 오메가 오메가의 바 더하기. 그 다음은요, 오메가의 제곱. 맞아요? 아니,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하면 오메가의 제곱을 곱해야 분모가 이렇게 곱하면 오메가랑 오메가 바 만나서 1 될 거니까. 네. 그럼 여기는 어차피 1이니까 그냥 1. 이게 1, 2, 3이야. 그러면 4, 5, 6도 보자고. 4, 5, 6은 오메가 바를, 아니 오메가를 4제곱한 거지. 아, 그러네. 다르군요. 그 다음에 오메가 바를 5제곱, 그 다음에 어차피 1인 거야. 6제곱은 1이니까. 그럼 7, 8, 9가 나오겠지? 아예 간 김에 써봐, 그러면? 7, 8, 9, 7제곱이면 오메가 바를 7제곱, 8이면 오메가를 8제곱, 9는 또 1이겠지. 세제곱은 1이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변형할 거야. 여기 보이는 거에서 어떻게 변형해볼까? 얘 오메가 바. 뭐니? 네, 마이너스. 이게 오메가의 바지. 그 다음에 얘는 뭐니? 요거 오메가. 오메가지.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오메가 바를 제곱한 거잖아. 저거는 오메가. 그럼 오메가 바. 오메가 바요? 아니 왜냐면 얘는 오메가 바를 세제곱한 거에다 곱하기 오메가 바를 제곱한 거잖아. 세제곱은 1이잖아. 그리고 오메가 아니에요. 그럼 오메가 바의 제곱이잖아. 그럼 오메가 바의 제곱이면 그러네. 내가 잘못 봤네. 오메가네. 오메가. 자, 그 다음 얘는 저거는 오메가 바. 그렇지. 얘는 오메가의 바. 이렇게 되겠지? 네. 자, 정리하자. 그러면 처음부터 오메가 바가 하나, 둘, 셋, 4개. 4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는 2개야? 2 오메가 더하기 1은 3개네. 야, 이거 정리해야 된다고? 잠시만요. 그러면 오메가 바를 없애야 되는데. 꼭 없애야 돼? 얘네 2개에서 2배를 한 거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더하기 2 오메가 바 플러스 3 이렇게 써도 되잖아.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 네. 그러면 결국에 2 오메가 바 플러스 1 되겠지? 그럼 만약에 이 상태로 정리해 놓은 게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오메가를 이용해야 되겠어. 그럼 얘를 다시 뭘로 바꾸면 돼? 오메가의 제곱으로. 그러면 얘가 2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1 되지. 그냥 또 쪽을 바꾸는 거. 그렇죠. 요걸로 가면 되잖아. 그러면 2배를 한 거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뭐가 되죠? 마이너스 2 오메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확인됩니까? 이렇게까지 정리만 하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식을 변형하고 정리하는 거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문제를 봐. 이걸 정리하는 거는 사실 외우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거든.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는 거야. 자, 문제 보면은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 때라고 주죠. 이런 식으로 못을 받고 시작을 해. 그러면 이제 x세제곱이 1 되는 경우구나. 그러니까 이런 성질들 가지고 있겠구나 하고 기억에서 떠올리는 거야. 그럼 다시 12-7번을 보잖아.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라고 나오지. 유제 12-7번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은 지워진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될 때의 성질들을 가져가겠구나 하고서 따라가게 되는 거죠. 확인돼요? 그래서 얘를 강제로 외우려고 하면은 잘 안 외워지거든. 어떻게 외우냐면은 적어놓고 문제 풀 때마다 봐. 문제 풀 때마다 쭉 봐. 그래서 눈으로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 각인이 되거든. 그렇게 해서 외우려고 생각을 해. 단기간에 막 어떻게든 막 외워야지 막 하지 말고. 알겠죠? 그리고 이 문제가 이제 응용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이런 단순한 예제들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우리는 애초에 이번 단원에서 사실은 요구하는 거는
x세제곱이 1 될 때랑 x세제곱이 마이너스 1 될 때 두 개만 요구를 해. 근데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런 거 말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x의 세제곱이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도 문제로 등장할 수 있어. 그냥 똑같이 식 만들어서. 맞아. 똑같이 만들어서 그냥 규칙들 직접 찾아버리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8이나 27처럼 숫자가 바뀌었을 때는 이것까지 외워야 되나 생각하지 마. 그냥 어차피 얘를 인수분해해서 식을 유도를 했고 여기서 나오게 되는 이 2차 식의 허근에 대한 성질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마찬가지야. 이 식을 변형해서 x-2에다가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0이라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이때 여기 보이는 식의 허근에 대한 성질로 정리가 되겠구나. 이 정도로 해서 그냥 따라가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나올 수도 있다. 간혹가다 보일 거다.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고 왜 나오게 되면 증명하겠구나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얘네들만 외워줘라. 여기까지 확인되십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고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의 전부야. 우리는 처음에 고차 방정식 지난 시간에 배울 때 해를 찾는 방법, 인수분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 상반 방정식에 대한 얘기 하나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근의 종류에 대한 얘기 따로 했었고요. 그래서 중근에 대한 얘기들도 따로 한 번 더 했었죠. 그리고 켤레근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도 한 번 더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메가에 대한 얘기까지 해서 고차 방정식 단어는 끝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 내용들 중에서 혹은 궁금하거나 조금 더 선생님 보충 설명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데 있어요? 괜찮아요? 믿어도 돼요? 좋아요. 그럼 잠깐 끊어.